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나 지난주에서 한미 관계가 좀 부끄러웠던 점도 있었죠. 사안을 따라서 장을 합의된 점도 있고 그런 점도 있는데 한미 관계가 약간 부끄러웠던 점도 이런 점들을 야당식 표현으로 이렇게 한미가 분리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대통령 선거에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국에서 여당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도하는 여당이 의석수가 많이 얻어서 정말 크게 이겼다 축하한다 이건 뭐 당연히 해주는 거죠. 그 뭐 수사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당연히 해주는 거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앞서 말씀하신 그 한미동맹 파기라든지 그런 그 어젠다 과연 21세기에 맞는 어젠다가 지금 뭐 자국의 이익을 중시하는 전 세계가 그 흐름으로 가고 있고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렇게 하다가도 며칠 있다가도 반일이 이야기가 우리 그냥 최선을 다할 뿐인데 그걸 진짜 연습의 프레임에 맞춰서 어떻게 와야 된다 이재용 대표님이 그러셨잖아요. 지금 한미동맹 회론이 사실 야당식 과장이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야당이 존립 근거가 돼 있어서 그래요.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과 그 위아 세력은 3.8일 주사파고 공산주의자들이다. 한미동맹을 깨고 북중러에 붙어갖고 나라를 북한에 넘기고 친중정권을 세워서 이런 논리예요. 의원들이 대놓고 말을 안 했으나 그 지지층도 아니고 나중에 그 말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종편 이 공수 채널에 나가서 6년을 매주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별 얘기를 다 들었어요. 오늘 회사에서 보쌈 먹었거든. 수입을 여러 번 짜고 상처하고 이 흐름이 기반을 해서 앞으로 선거와 또는 정치를 이끌어갈 논리 자체를 여기에 설정하니까 거기에 동조할 수 있는 사람만 모여드는 거죠. 고기 나와서 그래서 못하는 사람은 상식적으로 많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지금 공무원이라도 방위비부장과 협상을 해야 되고 이런저런 거 중국하고도 중국이 공산주의 정권이건 뭐건 우리와 무역 상대국이어서 이런저런 관계를 맺고 가장 친중적이었던 박근혜 정부 시절은 뭐였느냐. 전에 가서 시진핑하고 푸틴 옆에서 사진도 찍고 했는데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은 이 사람들도 호도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주의 하려고 한다. 가뜩이나 선거에 진정당 이게 비교할 거야. 야당이 실제 바탕을 두고 현실의 바탕을 두고 진단해야 되는데 이번에 야당이 개인주의 너무 상상에 자기가 갖게 놨다는 바람에 국민께 좀 식상을 그래서 이런 프레임을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기천부 다 합니다. 불교, 만화신경, 애호쟁, 기독교 두개 논문에 박근혜 위원장이 다시 사선 직전에 미래통합당을 만들까 일단 당 내에서는 의견이 오락가락한 것 같은데 잠깐 들어볼까요? 코로나 이후에 대한민국과 경제 문제에 대해서 가장 큰 화두가 될 텐데 이종인 위원장 국민들로부터 경제 문제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어서 정부의 빼내기 당론을 일을 맡기는 나약하고 최태훈 전당에게 국민들이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겠습니까? 자, 저로부터 오늘 의총 분위기는 맞지 않지만 중국이 있느냐 뭐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다들 말을 좀 아꼈던 것 같고. 네. 띄우세요. 이게 안 된다 봅니다. 어제 그 국민조합연대 대표들과 같은 의견을 했는데 첫째는 패자자들이다. 선거에 책임이 있는 사람. 어쨌든 뭐 현대위원장 오늘에 기득했던 선거에 대참패를 한 선거대책위원장이 다시 비대위원장을 아침에 막 바람이 엄청 부는 것 같은데? 비대위원장 조건이 너무 많아요. 뭐 연마까지 해달라, 비대위원장 임기를 달라, 뭘 달라. 비대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짧게 들어가지고 일을 하고 그만두는 게 비대위원입니다. 마치 당 대표 달라는 것과 똑같이 조건이 너무 많이 가는 거예요. 된장, 쌈장 나잖아요. 지금 마찬가지로 젊은 사람들로 전면을 내세워야 된다. 완전히 땅을 분갈해야 된다. 판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비대위원장 80의 어른을 100번이나 여당은 박근혜 대통령 한번 하고 문재인 대통령 한번 하고 이번에 또 총선하고
이런 분들 다시 또 당을 새로 바꾼다 그러면서 거기에 또 비대위원장 만든다 아니 앞뒤가 안 맞는다. 김종인 전 근데 네. 비대위원장 재활용 버리는 박스 저거다 표지판에 김종인 전 하고 위원장은 당내에서 약간 반발이 나오자 네. 저거를 진짜를 그러지 뭐 만들어야 되는데 뭐 관심 없다. 그 당은 아직도 변화가 없다. 그 당의 승리가 이렇다 이렇게 했는데 아직 변화가 없는 본인이 변화를 해야 된다니까요. 김위원장이 원래 좀 자기야. 꽃가마 태워드려야 오는 스타일인데 본인이 뭐 자꾸 하고 싶어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빠져나가고 싶은 사람들이 김종인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미래통합당이 갖고 있는 온갖 다양적으로 온갖 일이 이제 벌어지고 마스크가 소위 말해서 전부 당 다 해산을 하나가 위한 이제 데미지들이 닥칠 가능성이 환자들 진짜 열명 뭐 지금의 틀, 지금의 기득권 당내 이걸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이 김종인이라는 외부인을 딱 얹으면 어른이니까 그 안에서 그 밑에서 일단 숨이라도 돌리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어떻게 찾아보자 이런 일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전 대표도 포함되어 있는 이 보수 계열의 원로들이 다 해산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4석이면 거대 정당이잖아요. 민주당은 70몇 석까지 떨어져 본 적이 있어요. 끄집어내니까 기반이 간식거리가 다르단 막 말이에요. 민주당은 엄마 다시 간식이야 태어날 수 있고 다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쪼꼬레 있잖아 아몬드 기반이 있는데 그거 지금 꺼내서 미래통합당 먹고 뭘 지금 꺼내 갖느냐 놓으니까 말이에요. 그거 맛있다고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 지금 김종인 대표를 부르는 깻잎 사람들은 띄우는데? 아마도 이 한골탈퇴에서 실험 정당으로 당이 바뀌는 것에서 자기 이권을 뺏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닐까 생각해요. 방금 TV에서 본 분이 저를 향해서 어떤 설명해서 아유, 정말 종북을 할 수가 없어 이런 말을 대놓고 그래도 했었거든요. 생각을 일찍 왔네. 한 5시간 말이 안 나와요. 내리고 이 사회주의를 말하는 가만히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지금 미래통합당의 뭐가? 주를 이루고 맨 있어요. 마지막 가는 사람들이 나선한 지도 강조하는데 내 뭐라라면 좀 이런 일종이 말하는 비대위는 새로운 뽑아야지. 내 동료들 떨어져서 물러간 사람들이 비대위원장을 모셔놓고 물러간다. 이거 말이 안 이게 돼. 괜찮아? 앉아? 무겁지 않아? 훌륭한 체제도 탄핵당한 대통령의 총리를 모셔와서 다시 부활을 모색했다가 실패로 그렇게 끝났죠. 싶네. 그때부터 생각했네. 네. 박지원 정치부장 박지원 의원의 이걸 떨어지셨죠. 네. 의원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한승이 동료들 전 대표는 비대위원장 그런데 지금 뭐 수년 만까지 임기를 보장해라. 비대위원장 임기가 어디 아 이제 혼자서 양치한다고 못 들어오는 보란 마스크 그러면 당 대표 나와서 쫓겨나야지 비대위원장 임기를 9년 만까지 보장을 하고 하는 거죠. 먹을 거 없어 간다. 재밌는 소리 듣네요. 비대위원장은 짧으면 짧을수록 좀 좋은 거예요. 그동안에 같은 말씀이시네요. 사실은 근데 비대위라는 건 흔들리는 당을 와서 이렇게 딱 잡고 정리를 딱 해주고 떠나야 되는데 김종인 위원장은 지금 6개월 이야기 나오는 건 난 떠나진 않고 좀 오래 지켜볼 거야. 이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당 내에서 나도 장사하더라고 깻잎 전당대회에서 좀 당대표냐 근데 바람 불어서 이야기 안 나올 것 나갔어. 같고 이제는 자 그동안에 진시대는 와. 이민진 비대위도 있었고 옛날에 우리 오늘 살때 대표에서 그 비대위원장 아줌마가 오더라고. 네, 비대위로 유일을 그게 무슨 만들었어요. 색이야? 근데 비대위 때 차갑단가 그때는 완전히 당을 추스렸잖아요. 그건 뭐 대표에서 안 돼. 내부자가 남색. 보면 근본적으로는 이 생각이 요즘에는 지금 모르면 모른다라고 알면 안다래. 지금 체제를 크게 흔들지는 않고 퇴신해서 가자. 10년은 큰다노? 진짜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가능성이 있다. 대선도 당연히 후자를 생각하시는데 우리는 그 통합당으로서는 여러 곡들을 거쳐서 지금까지 왔지만은 저는 분명히 나요. 이 통합당을 개선하고 새롭게 노시동 정당을 네. 만들어야지 통합당을 다시 리모델링 한다 이래갖고는 그 사람들 겉을 그대로 두고 리모델링 한다고 갖고 봐봐, 돈발이 작다고 나는 작은 게 이런 아니야. 사람 진짜 현실적으로 이런 사람 한번 일각에서는 뭐 인적
하면서 살 때 자기가 원희룡 좀 지사 원희룡 지사까지 그만두고 와서 지금 당장 찾아 있는 경우도 나오고 이준석 최고 정말 깜짝 놀랄만한 세워서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이야기가 그러니까 뭐 30, 40대 젊은 사람들도 좋고 50대 능력 있는 사람들도 좋고 다음에 모습이 실질적으로 바뀌려면 기존의 틀은 해산을 해야죠. 국민들하고 뒤집어 있다. 딱 떠오르는 거 이런 사람이면 진짜 국민들이 그건 뭐 사람이야. 네. 또 그렇지만은 예, 뭐 그건 알겠습니다. 사람의 찾음이 있는 거지만 어쨌든 사업당은 여기에다 적당히 뭐 이렇게 좀 이 모델링이라고 새로 뭐 하고 이래가 안 되죠. 자, 패배한 미래통합당이 선거 전에 준 메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김종인 총괄위원장이 총선 직전에 한 말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부정선거, 부정투표금 많이 나오는데 선거가 다가오자 의심 증상이 있어도 엑스레이로 폐렴이 확인돼야 코로나 검사를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총선까지는 확진자 수를 줄이겠다는 건데 선거 끝나면 확진자 폭증할 거라고 전국에서 무사히 편지가 아니 그걸 왜 제보합니다. 미리 선거를 하지? 이제 바쁜 사람들하긴 하는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사전 선거 때문에 완전 표가 달라졌어. 그러니까 이것들이 막 유튜버들 막 떠드는 얘기를 취합해서 보고 한 겁니다. 우리는 못 믿는다고 그냥 다닌다고 그러니까 그게 한 번도 잘 됐어. 그 정말 아무 소리나 하면서 그 도장 안 찍으면 그걸 무료라며. 포인트 한다고 표현을 그치. 했어요. 그쪽 세계의 동사인데 돈벌이를 한다는 건데 저는 정말 코인 한다고 그래요. 그럼 그렇게 되면은 도장 안 찍히시면 그거 다 문제의 하는 얘기 소리가 저도 이제 거기서 알게 됐는데 기기 묘묘한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딱 상식적인 생각은 조금만 해도 너무나 많이 씨가 되는데 문제 그냥 다음 어떻게 다 찍어놓고 하다못해 바깥쪽에 하고 막 대표 같은 사람은 우리 사회 지성인데 뭐라 지금 그래. 저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당 대표부터 저러고 있으니 개별 의원들은 무슨 말을 하겠냔 말이에요. 다 그 유튜브 상에 이상한 말들 갖다가 옮기고 그러니 뭐 김순재 의원 발언 극단적인 발언 같은 것도 그래서 나오는 거죠. 정신 차려야 돼요. 오늘 13명 서울은 확진자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 아니 열린민주당 전보다는 막 제가 이게 저번에는 민주당이라서 100명, 200명 막 열린민주당 한꺼번에 막 올라가지고 최강 당선자가 비대위원장이 됐습니다. 열린민주당 이제 전당대회 꾸리려고 그런데 이제 주말 사이에 올린 이 글이 논란이 됐습니다. 네, 검찰 출신이죠. 그리고 이제 조국 전 수석의 비서관이었고요. 네,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을 약속드렸습니다. 한 줌도 안 되는 부패한 무리들의 더러운 공작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것들이 두려웠으면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최소한 저 사악한 것들보다 더럽게 살진 않았습니다. 이건 이제 지금 기소가 되어 있으니까. 네, 확실하게 갚아주겠습니다. 그 제가 당선자가 말을 아주 아끼게 사람인데 아니 자기가 윤석열 총장 인사검증에서 이상 없고 가장 좋은 사람이라고 초점을 놓고서 인정해서요. 네. 근데 초점에서 그러고 자기는 지금 기소내에서 재판을 플라이마트쿠 할 만한 법정에 대해 플라이마트쿠는 끈적끈적해 재판받는 사람이 법정 밖에서 윤석열 총장 끈적끈적해? 세상 막 이상한 거 틀어놓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막 이거 그래. 되면서 세상이 바뀌는데도 지금 세상 다시 또 바뀌나요? 언론이요. 말을 조심해야지. 언론이 상황을 자꾸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아유, 어여. 그룹이나 그러면은 지지자들이 뭐 이렇게 하고 엄마 이건 뭐 좀 모르는 거 가르쳐달라. 의 사례로 막 만들어내요. 당장 저 이건 얘기를 말도 안 해요. 되죠. 최강이라는 사람을 아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알고 있냐면 일단 개인이 어마어마한 아, 존재하는 사람이죠. 유치원이고 소설이 어느 낼줄 치료고 모르죠. 가야 되는데 그리고 집에서 무엇보다도 가르치는 건 굉장히 가르치는데 이 법치주의에 대해서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 우리만 언론 그런 게 개혁을 아니라 하는데 마치 강과장 홍위병 세력들이 죽창 들고 아들 이분위기를 초등학교 만들었는데 요거를 거기서 들어가잖아. 동원된 거거든요. 그런데 못 최강이라는 들어갔다. 사람 그냥 본인 자체를 사상으로 벗어나서 그걸로 하고 있어. 우리도 의사라고 그래서 해서 그걸 해놔야 의회에서 되는데. 합법적인 방식을 통해서 영어 당신들 이 개혁 제대로 하겠어 이런 의지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네. 제가 최강 본인은 입학해야 되는데 너무 그래. 알려진 입학도 분이에요. 못하고 맞아요. 집에만 태도를 취하는지 그거 뻔히 노숙자 알 텐데 되고 있대 지금. 저렇게 말해갖고 대통령 지지 그룹들이 지금 실업자인가 뭐 아까 좀 나한테 그거 웃으면 쟤는 안 그래? 집에 공격적이고 가만히 이런 있고 얘기를 나가지는 하는 거죠. 거고 집에서 있어가지고 최강욱 당선자도 이제는 본인이 심심 맨날 입에 달고 있는 게 심심하대잖아 쟤는. 왜곡돼서 활용될 수 있다는 걸 아빠 좀 심심해 염두에 집에 가기 두시고 싫대잖아. 어른들도 집에만 네, 있으면 기본적으로 답답한데 저거는 막 당선자도 뛰어놀아야 정권이 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잖아. 답답하게. 5월달 되면은 좀 눈을 잡힐 거야.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나 언론 개혁에 대한 의지 아니 자체를요. 언어 치료도. 진의가 그래서 또 통했으면 정부 치료는 소리 안 좋겠어요. 하지. 검찰의 무한 권력에 의해서 언제 보낼 힘없는 거냐. 다수가 너무나 문제가 혜택을 받지 안 못하는 검찰이 그럼 우리가 뭐 없어요. 보내기 싫어서 이걸 안 보내는 건 선거에 대해서 아니잖아. 그걸 반대하면 굉장히 이상한 거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그 시간이 또 알겠습니다. 자, 바뀐데 이재호 전 의원, 김갑 평론가 함께했습니다. 막 수고하셨습니다. 변경 많이 다가 나오는 애들 있고 안 나오는 애들 있고 막 변경 바뀌고. 우리는 시험 끝나는 시간 맞춰서 가야 되는데 또 버스 타고 움직여야 되니까 자기가 일찍 끝나면 다행인데 늦게 끝날 때가 있잖아. 그지? 버스 타는 게 전에. 그런 거 없고. 사투를 벌이고 계신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분들, 관계자분들을 위하여 앞으로 16일간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욱 적극 이해하고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 한국 내외를 맨 처음에는 한국 막 일어날 때 없다랬잖아. 일본은 별로 없었어. 다 쉬웠어. 근데 지금 뭐 갑자기 레벨이잖아 한국. 갑자기 그 한국 레벨에 아까 저 써있어. 한국 레벨 했는데 일본은 오늘 어떤 날인지 미국도 아세요? 그렇고 한 머리 아프다. 처음으로 확진자가 나온 지 석 달째 되는 날입니다. 공교롭게 오늘 서울의 신규 확진자 수는, 그러니까 어제 기준이죠, 0명. 와 진짜 우리 현식이 노른지 꽤 됐다. 손정희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집에서가 있는 이런 날이 올까 집들. 했는데 그러니까 막 맞네요. 집에 가지 말자잖아 저번에도. 아직 집에 가기 싫대. 네, 13명인가요? 그중에 서울 확진자는 0명이에요. 네, 우리 보고서기 애기들 결과입니다. 우리 이거 신규 먹고 확진자가 가르치고 총 현실 얘기는 13명이고요. 1,674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중에 해외 유입자가 7명, 지역 감염한 6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확진자는 0명입니다. 47일 만에 서울에서 확진자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음성 판정 맞아서 다 나았습니다 하고 집에 가셨는데 다시 양성 네. 확진 받는 사람이 181명이라고. 그러니까 우려되는 점은 지금 한 181명 정도가 이제 재확진이 됐다라는 네. 겁니다. 완치 이후에 이제 다시 검사를 했더니 이제 양성 판정이 그 나왔다고 하는데요. 원산훈련소 신병 3명, 그 신천지 교도라고 드러난 확진자 3명 중에 1명도 다 나아지고 검사했더니 또 양성이다. 2명은 또 음성이 나와서 이제 네. 재검사를 했는데 또 양성이 나왔다라고 하는 그것도 것이고요. 이상하죠. 네, 일단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3명 접촉자 중 추가 양성자에 대한 어떤 검사도 실시했지만 추가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고요. 다른 훈련병이라든가 동선이 이제 겹치는 당분간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족발은 추적 검사를 실시했는데 음. 현재까지는 없다라는 것이고 주말마다 철저히 해먹어요. 거기에서 네. 생활을 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것인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재확진 사례가 혹시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또 추가 확진자가 늘어날 뭐 해먹어야 가능성이 되는데. 많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방역 당국에서 네. 추가로 굉장히 친층 역학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 A라는 확진자가 나왔어요. 아, 이거 뭐 중증이었을 수도 있고 아주 가벼운 증상이었을 수도 있죠. 아, 고생했어요. 2번, 3번 검사해서 내보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일주일 있다 검사하면 양성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재감염시킬까 이게 문제인데 오늘 방역당국 브리핑 보니까 이분들이 이 180여 명이 누구를 감염시킨 건 아직 없다고. 네, 다행이라고 보이고요. 재감염 사례보다는 바이러스가 활성화, 재활성화 쪽에 무게를 둔다는 것이고 이렇게 지금 181명 중에서 재활성화되는 기간을 한번 봤더니 평균 한 13일, 그러니까 네. 한 2주 이후에 다시 재양성 확진되는 사례들이 지금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못 드시겠어요. 동물 사냥과 관련해서 실형을 선고된 사례가 거의 없다 해도 쉽게 했어요. 뭐 거의 뭐 벌금 나오고. 그런데 최진봉 교수님 예.
지금 우리는 저 켈리 씨의 모습을 보고 그냥 웃고 그럽니다만 지금 저 상황이 결코 웃을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상황이 아니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마스크가 많이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공적으로 예를 들면 정해진 날짜에 사고 이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지난번에 얘기한 거 듣지 않으셨습니까? 마스크 안 쓰겠다 자기는 쓰라고 공고를 CDC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예방센터에서는 마스크 쓰라고 얘기했는데 본인은 안 쓰겠다. 스카프로도 가능하다. 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네. 미국 국민들이 마스크를 구입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국가가 이걸 어느 정도 좀 관리해서 마스크를 배분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스크 구매가 어려워요. 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지인 같은 경우도 주문해서 한 달 이상을 기다려도 마스크가 안 온대요. 아이고. 그 정도로 마스크 공급이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지금 저렇게 켈리 씨처럼 저런 모습으로라도 뭐 자기 오토바이 헬멧 쓰면 가야 되지. 되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는 웃음거리가 돼도 좋다. 왜냐면 사람들한테 기쁨이나 좀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저거 쓰고 어른이 저거 쓰고 하면 사실은 좀 사람들이 웃기도 하고 실제 마트에서 저 모습 보고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고 이랬대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재미있기도 하잖아요. 어른이 사실은 아이들이 쓰는 헬멧을 본인이 쓰고 있으니까. 근데 그러면서 자기는 좀 웃음거리가 되더라도 코로나에 지친 사람들한테 잠시라도 웃음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 나는 기쁘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음식을 사는 게 본인 중요하다. 맞아요. 아이를 먹여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이목이 집중되는 것도 아랑보다 하지 않고 본인은 저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건 미국이 지금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경제 활동을 재개했다고 트럼프가 얘기하는 바람에 충돌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지사들은 안 된다. 트럼프는 하겠다. 이러면 충돌이 일어나니까 의견도 여론이 갈라서가지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빨리 재개하라고 자유를 달라고 또 집회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미국 상황이 점점 꼬여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에서도요 우리처럼 사회적 거리 두기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데 그래서일까요? 이런 모습도 있다면서요, 김기혁 아나운서. 네, 미국 시애틀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우정은 대단한데요. 참 그 현실로 보면 참 우픈 현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해당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친구 3명이서요. 이 한 주차장에 모여가지고 창문을 열고 트렁크를 열고 사회적 거리를 두기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접촉하면 안 되니까 서로 조심조심 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근데 친구는 보고 싶고 혼자 있으니까 답답하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 그 한가한 곳에 나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고 서로 얼굴을 보고 우정을 나누는 그런 모습입니다. 진짜 어디가 대략 2m 정도는 지키고 있네요, 진짜. 2m 사회적 거리 두기는 지키고 쳐보세요. 얼마나 간절히 잘 지내는 친구야. 아, 그래 요즘 어떻게 지내? 막 진짜 그러면 막 밀렸던 대화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얼마나 사회적 거리 두기는 지켜야 되고 친구 간의 우정을 또 쌓고 싶고 그런 복잡한 감이 좋지 않은 장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바꿔놓은 풍경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국내로 와볼게요. 국내로 와보면 여러분 음주 단속 같은 걸 어떻게 할지 궁금하잖아요. 바로 이 영상 잠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감지기보다 코로나 감염 가능성이 거의 낮다고 생각됐지만 혹시나 모를 경우 대비해서 일회용 부직포 주머니를 앞에 부착해서 감지할 때마다 갈아 끼우고 있고 수시로 감지기 및 그 폴대를 무알콜 소독제로 소독을 하고 있어서 흥분 불지 마십시오. 네. 선생님 음주 감지되셨습니다. 시행해주십시오. 소독제 사용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음주 단속 측정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음주 단속을 할 때는 그 감지기랑 아주 밀접한 접촉이 불가피했는데요.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는 이런 식의 음주 단속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감지기를 운전자의 바로 이 30cm 앞에 떼어두고 이 그 위반 기준인 0.03%가 넘으면 바로 이런 경보음이 울리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그 감지기와 이 경찰이 들고 있는 이 막대기 사이의 거리도 한 70cm, 그 막대기의 거리도 70cm라고 하니까 상당히 그 거리 조절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렇게 0.03%를 넘는 그 경보음이 나오게 되면 2차적으로는 이 해당 운전자를 내리게 해가지고 본래의 방식으로 음주 측정을 한다고 합니다. 아하. 지금 코로나19가 여러 곳에 이 아이디어를 이제 속출하게 만들었는데
이런 방법을 도입한 이유가 있을까요, 박성호 변호사님? 이 코로나19 확산 우려 때문에 경찰이 기존에 현수가 밥 먹어야 돼. 경계가 안 상태였습니다. 기존에는 특정 지점을 지나가는 차량 전체에 대해서 일제 검문식 단속을 시행해 왔는데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1월 28일부터는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만 골라서 그 운전자에게 음주 단속을 하는 선별식 단속 방식을 도입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음주운전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도 했지만 또 일각에서는 음주 단속 자체가 느슨해지면 음주운전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자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음주운전 사고가 전년 동기 대비 24.4%가 늘었고 음주운전 사망자도 전년 동기 대비 6.8%가 증가하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경찰이 저러한 비접촉식 방지기를 20일부터 시범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사실상 예전과 같은 음주운전 단속 강화로 돌아서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세요. 씨발 사고 나고 지랄하니까 씨발 새끼들 저 비접촉식 좀 조심 좀 하지. 좀 없습니다. 지금 운전자 거리 보세요. 안 걸리게 좀 씨발 잘 좀 운전해야지. 왜 사고 내? 아, 나 미치겠네. 자, 보세요. 우유 왜 내일 먹어 내일 밥 먹고. 소년까지 하잖아. 근데 저게 방지가 될까요? 그러니까 저거를 이제 가까이 하게 되면 우유 먹을 거야? 문제가 되니까 맘만 먹어야 되는데? 자, 밥상 쳐, 밥상 쳐. 씨, 밥상 쳐, 안 돼. 왜냐면 음주한 사람뿐만 아니라 옆좌석에 한 사람도 술 먹었으면은 강제가 또 하나 뭐냐면 요즘에 이제 세정제가 있지 않습니까? 먹지 마. 세정제 안에 알코올이 들어있어요. 우유만 먹어. 세정제를 닦게 되면 알코올이 승발되니까 그걸로 인해서 강제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동승자라든지 그걸로는 안 된다고 하지만 물론 이렇게 시험해보니까 그게 감지가 돼요. 그래서 아마 저걸 또 보완을 해가지고 보완책을 내놔가지고 저번에 대리 그때 나왔었잖아. 대리 이제 이렇게 했는데 옆 사람 타고 가가 나오는. 그러니까 측정이 됩니다. 지금 그렇게 비접촉식 음주 단속기까지 나온. 그러니까 술 냄새 날 수밖에 없어. 지금 차에서 그치? 코로나19 보면서 여러분 어떠세요? 웬만하면 접촉 감염 가능성도 있으니까 접촉을 피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국면에서도요. 직업 정신을 아까 간식 먹어야 된다. 맨날 과자 아니면 요즘 뭐 친구들끼리도 학습도 잘 안 하고 또 연인들끼리도 뽀뽀도 잘 안 하는 그런 시기이긴 한데요. 이 여의사 같은 경우에는 위급한 상황에서 마우스 투 마우스 인공호흡까지 했습니다. 해당 영상을 보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운동 중이던 하우유가 이 쓰러진 경비원을 발견하게 됩니다. 갑자기 정지되고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하는데 이 여의사가 발견하고 뛰어갑니다. 발견한 즉시 119에 신고를 했고요. 그런데 갑자기 호흡과 맥박이 멈춘 거예요. CPR과 함께 이 여기서도 살아날 기미를 안 보이니까 인공호흡까지 하기에 나섭니다.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이 비말에 대한 그 거부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의사는 세상에 이 경비원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지금 보세요. 저분이요 의사 선생님이라 하더라도 당황할 수 있잖아요. 최진봉 교수님. 그런데 당황하지 않고 저 심폐소생술의 인공호흡까지 지금 코로나19 국면인데도요. 그렇죠. 그 중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분이 갖고 있는 저 생각이 결국 의사가 가져야 할 생각이다. 그러니까 사명감이잖아요. 결국 의사라고 하는 건 본능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생명을 살려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내가 어떤 피해를 당할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상황에서 인공호흡 없이가 전염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위험성을 먼저 생각하고 할 텐데 몸이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진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일합니다. 의료진 물론 보호장구 엄마 아빠 미워. 어떤 나라들 우리나라 보호장구 잘되죠. 어떤 나라는 보호장구 없어 쓰레기 봉지를 뒤집어쓰고 하잖아요. 그분들이 할 때 걱정 안 되겠습니까? 솔직히 혹시나 이러다가 치료하다 나도 감염되는 거 아닌가? 실제 확진된 사례도 있고요, 진짜. 그렇죠. 그런데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의사고 간호사다. 나는 의료진이고 사람을 살려야 하는 내 직업이다. 이런 직업 정신 때문에 코로나가 정복돼 나간다고 저는 봅니다. 저 의사도 너무너무 훌륭한 의사고요. 우리나라에 정말 어려움을 뚫고서 열심히 현장에서 일하시는 의료진들 박수 보내드리고 싶고요. 그분들의 헌신 때문에 코로나가 이만큼 우리도 정복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앞서 저 영상에 나왔던 의사 선생님 있잖아요.
저렇게 의로운 행동을 한 게 처음이 아니었다면서요, 장윤미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이 여자 의사분은요, 하우유 씨인데요, 중국에 바로 지난해 비행기 안에서 한 노인분이 발작을 일으키자 그때도 응급소생술을 통해 가지고 살려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일이 벌써 이제 두 번째인 거고 네. 본인은 어떤 상황에서든 자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걸 가리지 않고 의료 그걸 펼치겠다라고 해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저런 게 바로 의술을 넘어서 인술이 아닌가. 오늘도 하루가 갔습니다. 안녕. 자신의 안전을 내일 봐요. 다른 사람의 안전을 더 생각하는